안녕하십니까? 글쓰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글쓰기를 지도하는 교수가 알려드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글쓰기, 글쓰기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쓰기는 쓰는 과정에서 인생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보다 깊은 성찰과 이해를 동반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개인의 내적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글쓰기가 지닌 치료의 효과에 주목한 것이 저널 치료, 즉 글쓰기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널은 사적인 용도 및 목적에서 정기적으로 쓴 경험, 생각 또는 반성의 기록물들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일기라고 번역되지만 전통적인 일기와는 다른 종류의 글입니다. 일기가 매일의 일과 경험을 개인적인 느낌이나 사고의 추이에 따라 기록하는 자유로운 산문 형식에 가까운 글이라면 심리적 치유와 성장을 위한 저널은 개인적 활동이나 반성, 감정을 집중적으로 기록하는 글로 일기보다는 더 깊은 감정을 쏟아내는 글입니다. 그러므로 저널 쓰기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나 감정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여 고통스러운 체험이나 무의식적, 의식적 상처를 드러냄으로써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자아를 찾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글을 쓰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생각의 구체화를 통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게 하여 심리적 치료 또는 개인의 성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널 쓰기는 카타르시스, 컴플리션, 클리어티의 3C의 원리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카타르시스는 자신의 두려움, 분노, 슬픔, 비애와 같은 모든 감정을 글로 쏟아냄으로써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완성은 그를 통해 미완성의 대인관계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완성으로 다가서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명확성은 글쓰기라는 소통의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자신을 사랑하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글쓰기 치료로 잘 알려진 캐서린 아담스와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저널 쓰기의 7가지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저널 쓰기는 솔직한 삶의 기록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성찰과 객관적 통찰을 통해 불편한 대인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게 합니다. 또 셋째는 저널을 쓰기를 하는 동안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도록 돕습니다. 넷째는 과거의 상처나 어린 시절의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여 치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다섯째는 내적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우울감과 외로움을 극복시킵니다. 여섯째는 글쓰기는 자신과의 깊은 대화 행위로 그 과정의 반복을 통해 자신 및 타인과의 소통, 교감의 방법을 습득하게 합니다. 마지막 일곱째는 글쓰기의 반복 속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치유를 위한 글쓰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글을 쓸 수 있는 집중력 높은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장소를 선택하여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감정적인 분출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평소 자신이 일하는 공간은 피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일과 개인의 내적 명상은 구분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기 전에는 너무 밝지 않은 조명을 준비하고 잔잔한 음악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촛불을 켜거나 향을 피우기도 하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글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SNS 등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기기를 멀리 하거나 꺼두고 시작하는 적극적인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둘째는 홀로 글을 쓰는데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고정된 시간에 글을 쓰는 것이 좋은데 규칙적인 시간에 글을 쓰게 되면 하나의 의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자신에게 더 잘 집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잠자기 전이나 한밤중이나 새벽 시간과 같이 자신이 가장 글을 쓰기 편안한 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어디에 기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기장과 같은 노트에 쓸 것인지 컴퓨터에 쓸 것인지를 정한 후 이 기록물을 자신만의 비밀 장소에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글을 다른 사람이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파일의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는 것이 좋고 노트에 쓸 경우에는 자신만의 특별한 장소나 서랍 등에 넣어서 잠가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는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 5분 정도는 의식적으로 명상을 합니다. 심호흡과 함께 잔잔한 음악, 자연의 소리 등을 들으며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시간이 부족하다면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 있는 짧은 기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글쓰기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치유 일기 쓰기입니다. 치유 일기 쓰기는 매일 쓰는 일반적인 일기와 달리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만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스스로의 삶이 순조롭거나 평화롭다고 느낄 때는 쓰지 않고 기분이 울적하거나 무언가로부터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느낄 때만 쓰는 것입니다. 일기를 쓸 때는 날짜와 시간을 먼저 적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분석하거나 억제하지 말고 생각과 감정 그대로를 적어 나갑니다. 복잡한 마음을 갖게 만든 사건에 대해 떠오르는 대로 쓰기 시작하면 점차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때 속상했던 일이나 화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분출하고 필요하다면 사건과 연관되어 억울하고 분노를 느끼는 대상을 향해 욕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심한 거친 말을 쓰면서 감정을 배출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들춰내야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기를 하루만 적었다고 감정이 가라앉지는 않으므로 어느 정도 감정적인 정리가 필요할 때까지 며칠 동안 계속 써야 합니다. 어떤 형식이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변해가는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보내지 않는 편지 쓰기입니다. 보내지 않는 편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말 그대로 절대 편지를 보낼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위험 부담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완전한 진실을 글로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무조건 그냥 다 털어놓는다는 감정의 분출, 배출의 의미가 있습니다. 치유 일기 쓰기와 같이 자신의 의견과 내면의 느낌, 적대감, 분노, 억울함, 의견 충돌,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 등을 쓰되 그 형식은 편지글로 누군가에게 말하듯 터놓고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내지 않는 편지는 그 대상이 꼭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신이든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이거나 어떤 대상이어도 가능합니다. 또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어 스스로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어 돌아가신 어머니가 되어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의 관점에서 편지 쓰기는 미처 깨닫지 못한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돕고 통찰력을 기르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는 먼저 누구에게로 시작하고 만일 글이 잘 써지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가장 말하기 두려운 것은 나는 뭐뭐 때문에 너무 속상해 또는 뭐뭐에 대해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와 같은 말로 시작한다면 좀 더 자연스럽게 내용이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반드시 쓴 날짜를 적습니다. 쓰다가 표현이 어색하고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되돌아가 고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떠오르는 것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적어가면서 추하고 두렵고 무서운 내용이더라도
멈추지 않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보내지 않는 편지 역시 치유 일기쓰기처럼 자신이 쓰고 싶을 때 자신만을 위해 쓰는 글입니다. 어떤 고통이나 불편함이 생길 때 써도 좋고 삶에서 심리적 외상 경험이나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오래된 심리적 외상 경험이 있다면 매일 그 내용에 대해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치유 일기 쓰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 써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마음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일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한동안 그것에 대해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글쓰기를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글쓰기를 멈추는 플립 아웃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 법칙은 글쓰기를 통해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를 상기하는 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된다고 느낄 때 글쓰기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다른 주제의 글을 쓰거나 글쓰기를 쉬도록 하고 좀 더 시간이 지난 후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중단했던 그 주제의 글을 다시 쓰면 됩니다. 둘째는 글을 쓰면서 지나치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만을 적다 보면 과도하게 자신을 불쌍한 존재나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여 자존감을 상실하거나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 4일 정도 지난 후에는 꼭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돌아보기를 해야 합니다. 셋째는 글쓰기를 마치면 잠시라도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글을 쓴 후 첫째 날과 다음 날은 슬프고 우울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며 더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쓴 이후에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기도를 하거나 가벼운 명상을 하면서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글쓰기를 지도하는 교수가 알려드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글쓰기 방법, 글쓰기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